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김영 대표입니다. 자, 지난주가 지나고 지난주 옵션 만기가 지나고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 이후 금요일부터 발생한 변동성 오늘까지 하방으로 나왔는데요. 보통 흐름이 옵션 만기에 큰 움직임이 없으면 옵션 만기 다음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옵션 만기날 많이 하락하면 그 반발 상승이 금요일날 나오기도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온통 뉴스를 다 지배하고 있을 테니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법정 구속이 확정되는 그 순간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삼성전자가 급락했기 때문에 지수를 떠받들고 있는 증시의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니까 움직인 것인데, 사실 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인한 삼성전자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어둡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안 좋은 전망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맞죠. 가장 선두에서 끌고 달리고 있는 그 말을 멈춰 세운 겁니다. 마차가 움직일 리가 없겠죠. 다만 지금 다행인 것은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범위를 지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지수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은 거의 이제 마무리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뭐 여기서 지수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조정을 받을 만큼은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저점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형성했었던 저점 영역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번 상승 파동도 마무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지수 포인트는 상당히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92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1000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돌파를 못하고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쉬는 구간이 나와야 재차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기업적인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라 돌발 악재 같은 대외적인 부분의 악재들은요, 일시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후에는 반등 흐름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리 구속을 당했다고 한들 뭐 회사 자체가 큰 타격, 뭐 실적적으로 절반 이상의 실적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다시 되찾을 거고요.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후에 반등 흐름이 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종목들이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흐름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현대차, LG전자라는 또 다른 대형주들이 또 대항마로 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번 하락의 흔들림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또 다른 주도주들 바로 2차전지인데요. 오늘은 2차전지의 날이었죠. 상당히 아까운 종목은 바로 한농화성입니다. 제가 가장 수급적으로 좋아하는 위치인데 제 가격을 안 주었기 때문에 놓쳤거든요.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76년에 설립된 정밀화학 제조업체인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입니다. 전고차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업체에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한농화성과 함께 CIS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사실 전고체 배터리도 역시 일본의 기술력이 조금 더 앞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쫓아가다 보니까 기술 개발에 관심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워낙에 바닥에 있다가 튀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농화성이 특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부터 급등을 보이다가 금요일 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충분히 시도를 해봤어야 되는데 접근을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CIS는 또 너무 빨리 팔아버려가지고 이것 또한 아깝어요. CIS는 거의 1월 12일인가에 완매도가 나갔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 오늘은 그냥 가볍게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나인테크 최근에 다시 수급이 붙고 있죠. 원래는 나인테크나 나라이멘디 이 두 종목이 항상 번갈아가며 움직이는데 오늘은 나인테크를 공략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인테크로 오늘 수익을 좀 봤는데요. 나인테크 외에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들, 양극재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웰크로나텍 오늘도 급등이 나오다가 이제 오후장에 좀 밀려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 흐름으로 본다면은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니켈 원자재 가격 인상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 관련 업체들은 지금 휘닉스 소재를 포함해서 다들 수혜를 받고 있고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웰크로나텍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양극재 원료 생산을 위한 황산니켈 결정화 설비를 2차전지 업체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휘닉스 소재와 원래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대장이 왔다 갔다 번갈아가며 교체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웰크로나텍이 안 나왔죠. 근데 휘닉스 소재의 급등은 오늘 2차전지 쪽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반발 수혜인데요. 왜냐하면 휘닉스 소재가 보광그룹 계열사인데 이 보광그룹이 홍라이 여사의 처가 쪽 그러니까 홍라이 여사 쪽의 기업이라 그렇죠. 호텔 신라가 오늘 또 급등했던 것처럼 반발 수혜를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이쪽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웰크로나텍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였고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2차전지 쪽이 바람이 다시 분화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기업적인 내용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 그 공백을 뭐 누가 차지하는 게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호텔 신라 주가가 뛰고 또 이런 그 보광그룹 계열사인 휘닉스 소재 이 주가가 뛴다는 것 이런 것이 참 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휘닉스 소재가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후에 매매를 할 때 이게 지금 왜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2차전지 쪽 여러 종목들이 정말 있는데 신규 상장주 중에서 하나기술을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장비 제조업체인데 오늘 역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 강세 흐름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스무스하게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국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금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2021년 가장 임팩트가 있는 핫한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장 들어서는 인터파크 오전부터 이제 관심주였고 지난주부터 관심주였는데요. 수익을 봤는데 이 최근 강세 종목이었잖아요. 여행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시장에서 해석을 할 때 인터파크의 상승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해석을 했는데 사측에서는 주가 급등과 관련될 만한 소식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것은 수급적 논리입니다. 지난주에 인터파크는 원래 상해 가거나 이러한 종목이 아닌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굉장히 컸고 그 이후 움직임들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등락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의 수급적인 특징, 이런 기술적 분석인데요. 그거를 토대로 오늘 사실 더 싸게 잡을 수도 있었지만 간을 보다가 저도 오후장이나 좀 잡아봤는데 잡으면서 한 4% 내지 5% 정도 단기 수익을 달성하고 나서 추후 흐름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주의할 필요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여행주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지만 기업에서 사측에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주가가 급등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보통은 상승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피할 필요는 없거든요. 수급적인 해석을 통해 매매가 충분히 오늘처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잘 연구한다면 개인 매매를 하실 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치 테마주에서는 역시 이재명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제 픽은 SGNG였어요. 물론 이제 관심 종목으로만 드리고 직접적인 리딩은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가 발족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 관련주와 그 전에 있었던 이재명 관련주들로 나뉘고 있는데요. 지금 대선 후보는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후보가 없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거의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관련주만 독주 체제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좀 높아 보이는 자리일지라도요 비중 관리를 좀 하시면서 단기 매매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은 수익이 발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라는 생각. 뭐 저랑 투자 관점, 매매 관점이 다르실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이 뭐 그래요. 운이 좋아서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수익이 될 수 있을지는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바로 진정한 수익을 지금 나는 수익이 진정한 수익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장일 때 과연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매일 밤 주식 한 잔 김영 대표였습니다.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 영상 접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